2020년 12월 8일 화요일이고요. 저녁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이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시죠? 청와대에 있다가 이제 나갔죠. 이제 이 사람 관련된 책을 잠깐 제가 꺼냈고요. 아는 것도 미천하거니와 타이밍에서도 늘 놓쳐가지고 펜앤마이크가 제가 좀 시간이 늦더라도 시간차가 나더라도 좀 따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채널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마침 헨리 조지 이야기를 해버리던데 실은 제가 일요일날 꺼내놨었는데 아는 것도 미천하고 타이밍도 늦고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12월 2일자 경향신문인데요. 충남대 교수라 그래요. 정세은이라는 여자입니다. 끝내자 집으로 돈 버는 시대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어요. 집 가진 고령층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종부세 강화에 주저한다면 그로 인한 투기, 가격 상승, 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좌절, 청년들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김현미가 말했다. 정말이다. 그러기 위해 규제는 촘촘하고 뜸을 들이지 말아야 하며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고 그 의지가 꺾이지 말아야 한다. 네, 충남대 교수라고 합니다. 직업이. 11월 23일자 중앙일보 진선미라는 여자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된다. 김어준이라는 인종이 여인숙에서도 산다. 그때 왜 호텔 리모델링 했는 거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으니까 여인숙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 혁명 때 빵 먹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했는가 하고 역으로 비슷한 그런 화법이 되겠고요. 변창흠이라는 국토부 장관 자리에 앉을 사람은 지금 앉았죠. 이 사람 앉을 사람인가요? 후보자인가요? 고령자가 보수정당을 지지한다. 그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집값 상승 기대 때문이다. 이 말은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짚고 있는데 과거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과 똑같다. 이 사람이 김수현 씨가 저서라고 칩시다.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에서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 부동산 정책은 그 자체가 정치다. 1879년에 진보와 빈곤이라는 그 헨리 조지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사유제, 그러니까 특히 토지 사유제가 모든 불평등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토지 사유제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기왕에 기존 사유지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징세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헨리 조지도 땅에 대한 것과 그 위에 지어진 주택에 대한 것은 이제 구별을 했죠. 그 지금의 중국의 사용권, 주택 사용권처럼 구별을 해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헨리 조지도. 근데 세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의 품목을 없애거나 또는 줄이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개가 많이 늘어났다. 개가 너무 증가했다. 멍멍이요. 그러면 개 보유세를 증가하면은 이제 개 숫자를 억제할 수 있듯이 그런 걸 말하는데, 근데 지금 정권에서는 이 딜레마인 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있어서 주택을 늘려야 집값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주택에 대해서는 또 굳이 또 세금을 또 부과하고 있죠. 김수현 씨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는 아파트 값이 떡상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종부세는 또 종부세대로 이제 합쳐가지고 보유세라고 하는데 지방세 다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의 기반이 모든 부동산에 대한 논리의 기반을 헨리 조지의 그 토지 공개념에다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논리가 엉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제가 이 김수현 씨 책을 빼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가 소유를 예로 들어보자.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거를 마련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내심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해도 되는 위치에 올랐으며 또한 대출금이 있다면 거기에 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 성향에도 차이를 보인다. 짐작하다시피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영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많은데 보수당과 노동당의 투표 성향이 뚜렷이 갈라진다. 보수당이 자가 소유 촉진책을 편 것은 정치적으로도 계산된 것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부시 정권이 자산 소유 사회를 주창하면서 자가 소유를 촉진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것을 이제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이 좌익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가진 자들에 대한 정오심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정치적인 땔감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이 고스란히 이제 되돌려 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경우 손낙구가 지역별, 계층별 투표 성향을 분석한 책에서 잘 드러난다.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다. 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요. 결국 부동산 정책은 경제정책이기도 하지만 사회정책, 나아가 그 자체가 정치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이를 허물기에 급급했다. 이명박근혜 정부라고 통칭되는 그 시절과 노무현, 문재양 정권 어떻습니까? 집 마련하기가 어느 정권 때가 더 쉽죠? 그리고 오히려 가지지 못한 자가 살아가기에 어느 정권이 더 쉽습니까? 이 책은 이제 사유재산권과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정호라고 하는 분의 책이에요. 김정호라는 분을 검색하면은 이분 말고 다른 분이 또 떠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땅에 대한 또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려면 이분의 책을 보는 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하나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단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는 공통의 것이 놓여 있음이 분명하다. 공통의 건요. 공공이라고 하는 바로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것. 그리고 국유토지나 공유주택을 늘리고 싶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국유화나 주택의 공유화를 정면으로 들고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정치적 타협의 소산일 것이다. 토지의 사유재산성을 정면으로 부인할 경우 토지 소유자들로부터의 저항도 클 것이고 헌법재판이 걸릴 수도 있고 게다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라는 비난까지 듣게 될 수도 있을 테니 그렇지만 지금 정권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젠가요 5.18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면 자기들 주장이 아닌 다른 이설을 떠들면은 7년 이하 그리고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징역형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소위에서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뭐 눈치 보지 않고 공산주의자라는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몰라보는 거죠. 일부 사람들이 적당한 선에서 애매한 이름을 붙여 타협해 놓은 것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이상한 단어가 아닐까. 공공이라는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왠지 공공이라는 말에 좀 편안해하고 무언가 거기에는 탐욕이 없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성향상. 토지는 공공재가 아니다. 토지를 공공재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비해 왜 공공재인지에 대한 설명은 매우 궁색하거나 설득력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다. 쭉 내려오다가요. 주택과 토지는 공공재일 수가 없다.
군대와 다르다. 경찰 치안력과 다르다. 뭐 이런 설명들이 비교적 읽기 쉽게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교수님의 책은 땅은 사유재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고 제가 몇 가지 꺼내놔 봤습니다만은 길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DNA는 제가 늘 생각하듯이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유재산을 만끽한 지가 지금 이제 70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그런 것을 아직 맛보지 못했어요. 북한의 주민들은. 조선의 왕조가 고스란히 북괴 백정혈통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재미를 못 봤습니다. 맛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못 본 거죠.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특히나 땅에 대한 소유권,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맛보지 못했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 주민들이고, 우리 대한민국, 물론 북한 포함이지만 실질상에서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70년 밖에 안 됐어요. 맛봤긴 하지만. 근데 이 70년 전까지는 한 번도 자기 거를 소유해 본 적이 없죠. 늘 착취제도 속에 있었다 보니까. 게다가 원시 공산사회의 어떤 기억, DNA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70년 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의 그 이중성이라고 할까요? 자기는 가지고 싶으면서 남이 가지고 싶은 것은 배 아파하죠. 예,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공통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 심하다고 생각이 돼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제 내면 깊은 곳에서 공산주의적 근성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주변을 이렇게 살펴볼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 거 소중한 만큼 남의 거 소중한 것을 가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거. 그런 문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 공기가 있다고 보면 대기 중에 공공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공기가 내 콧구멍 속으로 딱 들어와 버리면 누구 거죠, 그러면? 공공재인가요? 내 거죠. 빨아서 빼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빼나가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재가 아닌 거죠. 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땅.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고향에 면이 있습니다. 면. 그 형이 제가 아는 형입니다. 고향 형인데 땅에 대해 가지고 그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만 하더라도 장자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형이 좀 많은 부분을 아버지로부터 이제 정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우리 형이 있고요. 그 고향 선배가 우리 둘이 있는 모습이 뭔가 어색한 듯 자기가 괜시리 개면적으니까 나를 달래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선배 땅 굉장히 많아요. 자기 땅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광수야, 땅은 있잖아. 하늘 거야, 하늘 거. 이 누가 특정 사람 거야 아니야. 그냥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 우연히 그 땅을 사용하는 거지. 복불복인 거야. 요렇게 엿다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선배 보고 그랬습니다. 형님, 그러면 형님 땅 많잖아요. 그 땅 앞으로 제가 한 50년만 쓰면 안 돼요? 그 형님이랍니다. 야가 미쳤나? 제가 그랬습니다. 그 미친 소리 형님이 하신 겁니다, 방금. 모든 것은 자기 소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하늘가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개발을 해내는 거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할아버지가, 일본 가서 돈 벌어 와가지고 최초로 논 한마지기를 마련한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 아버지가 아버지의 외갓집 뽕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캐내고요. 그것으로 이제 사과나무 과수원으로 일구었죠. 그때 그 뽕나무를 캘 때 그 흙냄새 있지 않습니까?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흙냄새를 제가 아직 기억한다니까요. 그리고 온 가족이 신나가지고 말이죠.
우리 가족만 해도 9명이었거든요. 리어카에 실어서 뽕나무 캔 걸 옮기고, 이제 옮겨야 빨리 이제 밭을 고르고 이제 사과나무를 심을 거니까 그 신나던 역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냄새까지 기억해요. 흙이 이제 거기 마사와 적절하게 섞인 굉장히 옥토거든요. 좋은 흙인데 그 흙 냄새까지 납니다. 거기는 원래는 산이었습니다. 산비탈이었는데 계속 개간을 하고 옆에 또 아버지가 거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그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아버지의 친구분들과 함께 파내 가지고요. 작은 연못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연못이 있어야 과수원은 이제 배수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과실이 달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은 또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공급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수지를 팠습니다. 저수지 파가지고 아버지하고 친구분들이 기분 좋다고 그 저수지에서 이렇게 수영도 하시고 또 다른 데서 잡은 물고기 거기다가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고기를 기르고 수시로 또 잡아서 먹기도 하고 막 정말 그런 즐거운 순간순간들이 저는 기억이 나요. 물론 아버지가 이제 뭐 화내시고 이런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 장면들도 있지만 그런 아주 기쁜 장면들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산이었던 땅, 산비탈이었던 땅을 아주 넓은 땅으로 개간을 하고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퍼올리고 옥토로 만들고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 저희 아버지께서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책을 제가 굳이 사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체로 이 사람들 세계관은 알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세계관을 이렇게 논리화해 놨는지 그런 것도 한 번은 공부해 봄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해야지 하고 일요일 날 꺼내 놨다가 타이밍 놓치고 오늘 화요일에서야 한번 꺼내봤습니다.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그까지의 뭐, 그 언저리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했던 게 이인영 씨죠. 지난번에 그 총선을 자기들이 압승하면 토지 공개념화 한다 했고, 언론 재편하고, 종교 재편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종교 재편한다고 그랬었습니다. 크리스찬 분들 잘 들으세요. 저도 간헐적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전 국민 비기독교인들의 자유까지 결국 계속 잠식해 들어오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김수현 씨의 부동산은 끝났다 라고 하는 책 한 단락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